수요조사 관리는 앞서 이제 편제표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여러 개 시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실 때 이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상 반을 선택을 한 다음 진행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학생 보호자 외부로부터 이제 응답을 수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요조사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선택 과목들을 연담하셔서 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C 관리자 모드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면은 해당 과목들을 설정하시고 조정하시면서 1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2차가 진행을 하실 수 있게 구조를 잡아놨고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관리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편제표 관리가 마무리가 된 다음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요. 화면을 봐주시면은 수요조사 관리 이제 등록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입학 학년도 전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입학생 기준으로 이제 선택하셔서 분류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은 이제 상태가 이제 생성이 있고 조사 중이 있고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학년도는 수요조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학년도이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명은 학생 또는 이제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명이 그대로 표시가 될 거고, 수요조사가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이 상황에 따라서 N차 계속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입학 학년도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편제표에 학년도를 추출을 해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정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의 이제 상단 이제 타이틀 부분에서는 순차 정렬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조사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등록을 선택하시면 수요조사 편제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편제표에는 앞서 이제 편제표 관리에서 등록이 완료가 됐던 편제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면은 밑에 이제 수요조사 학년과 학기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편제표에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는 학년 학기를 그 데이터를 확인하여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학년 학기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년에 선택 과목이 없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명에는 보통 이제 작성을 이제 3학년 진급 학생 수요조사라고 이제 제목을 작성해 주시고, 수요조사 받은 선택은 보통은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선택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전문 학교 같은 이제 특성화고나 이제 전문반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제표가 1개 또는 2개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편제표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이제 차수를 먼저 보시면은 진입하시면은 이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이제 슈퍼스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과 명수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조사를 언제 진행하는지 처음 이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기간을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지금 18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06시부터 23시 59분으로 자동으로 설정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장하시면은 이제 기간이 지금 D-Day 이제 여기 시간을 따라서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응답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진행 단계를 왼쪽에 이제 기간에 따라서 표시가 전환이 됩니다. 상단 보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가 있는데, 이 미리 보기는 선택하시면은 예시로 이제 잡아놓은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건데, 아래에 있는 목차에 대해서 이제 학생과 그리고 보호자 앱에 수요조사 작성할 화면을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선택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미리 보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있는 목차의 설정을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는 바로 학생과 보호자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게시를 하게 되면은 설정할 수 없는 조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게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수요조사 환경 설정과 편제표 확인하기, 조사 대상 수정, 수요조사의 기간 설정, 수요조사 삭제와 수요조사 1차 삭제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 환경 설정을 선택하시면은 신청자 현황 공개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신청 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능은 학생 보호자가 앱에서 수요조사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과목, 어떤 학생들이 신청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명단을 숨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정은 꼭 유의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제표 확인하기는 해당 왼쪽에 2026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편제표를 확인하기 위한 퀵 메뉴이고요. 선택하시면은 바로 그 편제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 수정은 수요조사를 어떤 반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사 대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편제표 수요조사 반을 먼저 처음 생성했다면 이후에 다시 재차 수요조사를 생성하실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 수정은 수요조사를 어떤 반으로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사 대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룹에 대한 설정은 수요조사에 대한 안내를 여기 제목과 그리고 안내 설명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예체능 과목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목 타이틀을 선택 5 대신에 대체해서 표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성 시 안내 문구 최대 50자까지 그룹에 대한 설명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제목과 안내 문구가 변경이 되고요.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방금 전 설정했던 예체능 선택과 그룹의 설명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한 설정도 있는데요. 그 과목에 대해서 음악 연구 창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문구를 설정하시고 음악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선착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의 미설정을 선택하시면은 팝업에서 선착순 설명 온오프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선착순 인원을 10명까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리 보기로 최대 몇 명까지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신청 대상 컬럼은 선택 대상자를 설정해서 이 학생만 선택하게끔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신청 대상자 목록에 있는 학생들만 선택이 가능하고 그 외에 학생들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학생은 선택 불가 상태로 버튼이 노출이 되고, 그 노출 버튼에서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안내를 해주시면은 그 외 학생은 음악 진로 학생만 신청 가능하다라는 사유로 선택이 불가한 상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예체능 선택이라는 것이 반 배정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 제외를 선택을 하셔서 제외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외 처리하게 되면은 해당 그 선택 그룹에 있는 과목들이 학생과 보호자 앱의 수요조사 작성 시 제외되어 수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반배정 단계에서 직접 학교 관리자가 학생을 배정하도록 처리를 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개시를 하시게 되면은 학생 보호자 앱에 수요조사 상세로 진입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됩니다. 시작일 전 1 기준으로 알림이 발송이 됩니다. 그 전에 세팅이 완료가 되시면은 학교에서는 가정 통신문으로
해당 이제 수요조사가 진행됐음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의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게시가 됨에 따라서 이제 취소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가 시작이 되면 마감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마감 이후에는 다음 이제 수요조사를 추가하는 버튼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요조사 관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응답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마다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요 과목의 선착순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으면은 총 11명 중에 몇 명 남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일시를 순으로 선착순을 세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 내역 상단에 있는 응답 내역 탭을 진입해서 이제 보시면은 요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전체 제출 현황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제출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자가 이제 학생 본인일 수가 있고요. 보호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학생과 면담을 이제 진행하셔서 이제 조정을 직접 수정하시면은 제출한 교사명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요 응답 내역을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응답 수정을 누르시면은 선택한 항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이제 또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안내 정보를 확인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선택했던 값과 이번에 수정한 값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장하시면은 선생님 명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수요조사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수요조사에 대한 기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시게 될 건데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조기 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종료일까지 남았는데 수요조사 마감을 선택하시면은 조기 마감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미제출 학생 응답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기간 설정을 통해서 수요조사의 마감일을 연장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감된 상태는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각 과목마다 이제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학생 수에 따라서 과목을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폐강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폐강을 선택하시고 그 사유를 이제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고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저장이 되면은 앞에 과목에 학급수 부족으로 해서 표시가 되고 개설 상태는 폐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폐강된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폐강 상태로 사유를 이제 표시하게 되고, 다른 이제 과목들을 확인하시면서 다음 이제 수요조사를 이제 추가하실 때 언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실 건지 시작일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착순 설정에 대한 초기화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어받기로 한다면 선착순에 있는 결과값을 그대로 이어서 유지를 하고요. 새로 받기로 하면은 선착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초기화한 다음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1차를 진행했던 거와 동일한 형태로 환경이 설정이 되고요. 다시 과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설정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정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차에 대한 이제 진행한 내역을 보시려면은 상단에 있는 타이틀을 선택하셔서 1차, 2차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차를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설정에 수요조사의 2차 삭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수요조사 삭제는 전체에 대한 삭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삭제를 하게 되면은 해당 수요조사는 삭제를 하게 될 거고요. 다시 2차 수요조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앱 쪽에 이제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그 더보기를 통해서 이제 교육과정 수요조사 확인하기라는 메뉴를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육과정 수요조사 확인하기를 선택을 했는데 진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요조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생성을 하고 이제 게시가 된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요조사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 상세로 이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수요조사 시작 1로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은 PC에서 수요조사 이제 관리에서 설정한 선택 과목들의 그룹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작일이 도래하면은 이게 버튼이 이제 수요조사 시작하기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단에 목차 그 수요조사 명의 이제 조사주 배지가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수요조사 시작하기 버튼으로 이제 학생 화면에는 미리 보기와 동일한 화면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선택에 따라서 이제 상단에 이제 최대 선택 가능한 기준을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고, 제출이 완료가 되면은 마감일까지 그 제출한 내역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다음에는 그 제출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감된 화면에는 이제 보호자의 이제 서명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학생 기준으로는 이제 보호자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는 배너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마감되었다고 안내와 함께 비활성화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감 확인 서명 배너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선택하시면 오른쪽처럼 서명 패드가 표시가 되고, 서명 완료를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보호자 확인 서명 완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과에 대한 확인인데요. 종합응답표 탭을 선택하시면은 종합응답표 다운로드가 버튼이 노출이 되고요. 종합응답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나이스에 있는 이제 수요조사의 양식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응답 내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수요조사 정보에 있었던 선택 과목 목록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표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에는 이제 학년 학기와 선택 그룹, 그리고 그 선택 그룹 안에 있는 선택 과목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학생이 총 과목 선택한 과목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각 과목마다 전체 신청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배정 전에 과목 조합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과목 기준으로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토글 형태로 이제 타이틀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행과 열로 이제 표를 집중해서 보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과목 조합표에도 다운로드 버튼이 표시가 되어 선택하시면 해당 아래에 있는 표를 이제 학기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만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